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읽으면 진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책. 어떤 주식을 어떻게 골라내 언제 사고 팔지 확실히 알자. 조혁진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인트로. 주식 투자 왜 해야 할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옷장 정리죠. 유행이 지났거나 너무 낡은 옷들을 정리하고 나면 새 옷 장만을 위해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으로 쇼핑을 나갑니다.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0만 원쯤 하는 셔츠 한 벌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옷이 어느 매장에 전시되어 있네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일단 그 옷을 쭉 훑어봅니다. 원단 재질은 어떤지, 단추 달린 모양새나 마감 처리 등 깔끔한 질을 꼼꼼히 살핀 뒤 어느 정도 합격이다 싶으면 실제로 입어보죠. 거울 앞에서 옆으로 뒤로 몸을 틀며 옷의 핏과 스타일을 살핍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일행이 있다면 이거 나랑 잘 어울려? 어때? 하는 질문도 빼놓지 않고요. 내가 입을 옷이니 이렇게 세심히 또 신중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전보다 월급이 오르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 자금이 생긴 상황을 가정해보죠. 며칠 전 점심 식사를 함께 했던 직장 동료가 주식 투자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얘기했던 게 번뜩 떠오릅니다. 나도 대박 날 수 있어 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주식 계좌용 계좌를 하나 만들고 동료가 샀다는 주식을 찾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낙엽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다급한 마음에 동료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군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폭락하고 있는 주식을 마냥 가지고 있을 순 없죠. 그렇다고 손해보고 팔 수도 없으니 글자 그대로 대량 난감인 상황에서 마음고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대체 왜 10만 원짜리 옷을 살 땐 신중에 신중을 가하면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건 왜 이리 쉽게 결정해 버리는 걸까요?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몸담은 제 경험에 따르면 투자 대상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가 생각하는 기본 투자 단위도 다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10억 원, 채권 투자자들은 100억 원, 주식 투자자들은 보통 500만 원 정도를 기본 단위로 여기죠.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 역시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약 30에서 40%, 채권 투자자들은 연 3%의 수익만 거둬도 매우 만족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은 1년에 30% 수익이 나도 탐탁지 않아 합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점은 채권, 부동산, 주식 순으로 연구하고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순위를 정할 순 없지만 채권, 부동산, 주식 중 예측 가능성이 가장 높은 투자 대상은 채권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 마지막이 주식입니다. 즉, 주식은 예측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장 많은 공부와 분석이 필요한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텐데 처음부터 너무 겁을 들인 것 같네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그럼에도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테니까요. 주식 투자는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와 달리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문턱이 낮습니다. 또 사들였던 주식을 내가 원할 경우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죠. 다시 말해 황금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발표함에 따라 예적금은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닌 돈의 보관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응답하라 1988이란 드라마에서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5천만 원 정도 한다 라는 대사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그 아파트 가격이 21억 원쯤 하니 어마어마한 대박이라며 부러움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78년 분양 당시 음마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92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76배가 오른 7천만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반해 1978년 8월 16일에 1주당 212원이었던 삼성전자 주식은 2020년 7월 말 기준 57,900원을 돌파했죠. 무려 273배 이상 오른 겁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인 셈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에 반드시 투자는 하되 묻지마 투자는 절대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본인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지금부터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식장의 역사가 한국보다 100년쯤 긴 미국 등 선진국에는 기라성 같은 투자 대가들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로 유명한 워런 버핏, 그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 성장주 투자의 대가 필립 피셔 등이 그 예죠. 이러한 대가들의 투자 원칙은 저마다 다릅니다. 투자 시 중점을 두는 가치가 모두 달랐거든요. 그럼에도 모두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본인의 투자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 예측이 어긋나 큰 손실이 발생해도 그것을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사들일 수 있는 기회라 여기며 자신의 원칙을 밀고 나갔던 거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자신의 투자 원칙에 대한 확신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주식 투자에 앞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처음에 투자 원칙을 고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읽으면 진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책, 이 한 권으로 독자들이 주식을 쉽게 이해하고 주식 투자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쓰는 목적입니다. 문턱은 낮지만 천장은 높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썼고 재밌지만 심도 있게 구성했으며 최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에선 주식 투자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좋은 주식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주식을 어떤 타이밍에 사고 팔아야 하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이 책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파트 2. 어떤 주식을 택해야 할까? 좋은 주식의 3가지 요건은? 영화나 드라마에선 기업의 경영권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형제들이 소재로 자주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기업을 열심히 일궈놨지만 자식들은 원하는 바가 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다툼이 발생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픽션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재 모 기업에선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다툼을 시작한 자식들은 저마다 향후 회사를 이끄는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대표이사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통해 선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장의 자녀들은 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 하거나 주주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무척 애를 씁니다. 여기서 자기 편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호 지분을 확보한다는 뜻이고 이 우호 지분이 곧 주식입니다. 기업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여는데 경영자 입장에선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주주가 많아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정 수준의 지분 확보 및 우호 지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되고 본인의 의견을 일정 부분 회사에 표출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만 산다 해도 이는 이건희 회장과 동업을 한다는 뜻,
삼성전자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주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 그 회사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또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주식은 크게 세 가지 조건, 즉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수익성. 첫 번째 요건은 수익성입니다. 요즘 맛집들 많이 다니시죠? 특히 식사 시간대에 가면 꼭 1시간 이상 줄을 서고 기다려야만 테이블을 잡을 수 있는 식당들이 꽤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렸다가 드디어 내 차례가 와서 테이블로 안내받아 음식을 주문한 뒤 식당 내부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 계산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테이블은 10개가 있네. 이 테이블들이 평균 30분에 한 번씩 회전한다 치자.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니 하루 평균 500명쯤은 되겠지? 1인당 평균 10,000원의 매출이 일어난다 치면 하루 매출은 500만 원이고 한 달이면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겠네. 와, 나도 이런 식당 운영에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은 곧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뜻이겠죠. 이 식당처럼 수익성이 높은 가게를 소유한다면 누구든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꼭 그 식당 자체를 손에 넣어야만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면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고 그렇게 투자한 식당이 성장하면 주식의 가치도 같이 오를 테니까요. 이처럼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의 좋은 주식이란 소문난 맛집처럼 이익을 잘 창출해내는 회사의 주식입니다. 2. 안정성. 맛집이란 아이템은 참 좋은데 어느 누구나 맛집을 손쉽게 차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장사가 정말 잘 되겠지만 경쟁 식당이 주변에 우후죽순 생기면서 손님도 뺏길 겁니다. 손님이 자꾸 줄어드니 가격을 낮춰야 하는 등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사업이 위태로워져 자칫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망하면 나의 투자금도 모두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므로 망할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회사의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3. 성장성.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성장성입니다. 제가 즐겨 찾는 참치횟집이 있습니다. 12년 전 처음 갔을 때는 고작 대여섯 개의 테이블만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자 옆가게까지 사들여 매장을 넓히더니 그 다음엔 옆 건물로까지 확장을 하더군요. 그리고 점차 서울 전역에 직영점과 대리점을 내면서 지금은 엄청난 기업형 식당이 되었습니다. 이 횟집의 주인공은 정말 큰 부자가 되었겠죠. 이 참치 횟집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그 투자자 역시 큰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의 주식도 좋은 주식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요약하면 좋은 주식은 이익을 잘 창출하고 망할 위험이 적으며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의 주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각각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되는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주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주식학 개론 1. 수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한 주식 투자. 수익과 손실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에 보다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매년 플러스 10%와 마이너스 10%의 수익을 반복한다고 가정하면 10% 후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원금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가 하락하면 11%가 올라야만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령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의 손실이 발생하면 90만 원이 되죠. 이 상태에서 10% 수익이 발생하면 99만 원이 됩니다. 즉, 하락한 비율과 상승한 비율 자체는 10%로 동일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원금은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10% 먼저 올랐다가 이후 10% 하락해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에서 10%의 수익이 발생하면 110만 원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10% 손실이 발생하면 11만 원이 하락하여 99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10%의 수익이 발생하면 9만 9천 원이 더해져 총액은 109만 9천 원. 그리고 다시 10% 손실이 일어나면 10만 9,900원이 하락하여 98만 9,100원이 되는 식이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손실폭은 더 커지는 결과에 이르고요. 50%의 손실이 발생하면 2배의 수익을 일으켜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2배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 중 어느 쪽이 보다 쉬울까요? 워런 버핏은 주식 투자에 관한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원칙 1번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2번은 1번 원칙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라는군요. 손실된 원금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 원금 손실은 투자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로 얼마나 큰 수익을 얻을 거라 기대하시나요? 매년 1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버핏에게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학 개론 2. 주식 투자에 접근하는 2가지 방법.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관점에는 크게 2가지,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이 2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톱다운 방식. 신문에 요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좋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수출 현황도 좋고 청년들의 취업률도 높으며 직장인들이 받는 연봉도 인상 중이라네요. 사람들이 식당에서 최상위 등급의 소고기도 사 먹고 돈도 펑펑 잘 쓰는군요. 한마디로 경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주식을 사도 주가가 쑥쑥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 반도체 경기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더욱 좋아서 주문 뒤 한참 뒤에나 제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가정해보죠. 설비를 증설하고 모든 생산 라인이 가동되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회사의 주식이 타 분야보다 잘 오를 겁니다. 그중 현재 상황이 가장 좋은 회사가 삼성전자라면 주가도 다른 반도체 회사보다 많이 오르겠죠. 이렇게 1. 전반적인 경기 수준을 살펴보고 2. 유망 산업을 찾은 뒤 3. 그중 가장 좋은 종목을 찾아가는 과정이 톱다운, 즉 하향식 투자 방식입니다. 하늘에서 숲을 내려다본 뒤 나무를 보는 식이라 항공뷰 방식이라고도 해요. 톱다운 방식은 굉장히 체계적이지만 사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해보기는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각 산업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전한 요즘엔 정보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정보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톱다운 방식의 중요도는 높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의 주식 투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만 무대를 국한하지 않고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식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다 퀄리티 있는 주식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톱다운 투자 방식입니다. 2. 바텀업 방식. TV나 신문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단연 화두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구글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과 바둑 시합해서 이기기도 했고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자율주행 등 과거에는 없었던 산업이
현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술들은 엄청난 양의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군요. 마침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 국가인데다 삼성전자가 그중 1등이라고 하니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오를 것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듯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나 산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종목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톱다운 방식의 반대 개념인 바텀업 방식, 즉 상향식 투자입니다. 앞서 살펴본 톱다운 방식을 따르려면 거시경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과 산업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반면 바텀업 방식을 활용하면 주식 투자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톱다운보다 꼼꼼히 종목을 분석해야 하기에 마냥 쉽게 여길 만한 방법도 아니지만요. 여튼 톱다운 방식이 항공뷰라면 바텀업 방식은 개미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흔히 개미라 일컫죠. 원래는 자금력이 워낙 작아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지만 어쩌면 개미뷰 투자를 주로 하니 개미 투자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개미 투자자라고 하면 하찮다거나 너무 약한 투자자라는 등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도 바로 이런 개미뷰 방식으로 투자를 하니까요. 주식학 개론 3.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주식뿐 아니라 채권, 부동산 등 모든 투자 자산은 미래의 기대 수익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엔 공실이 없고 임대료가 꾸준히 오를 수 있을 때 가격이 상승합니다. 주식도 이와 비슷하죠.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기업 또는 지금은 아니라도 미래에 그러할 것이라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은 가격이 오를 겁니다. 지금의 수익성, 안정성은 안 좋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을 거라 기대하는 이들이 많아져도 그럴 테고요. 반대로 현재의 실적은 매우 좋지만 향후 실적이 줄어들거나 우려하는 이가 많아지면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어 주가가 확 올랐던 기업이 만약 그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거둔다면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면 물론 그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모름지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사서 정수리일 때 팔면 차익이 최대치일 테니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현재의 주가가 발바닥에 있는지 아니면 정수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라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 판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최고점에 팔려고 기다렸지만 팔지 못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나 최저점에 사려고 기다렸으나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해버려 주식을 못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증시 격언 중엔 발바닥이 아닌 무릎에서 사고 정수리가 아닌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독자 여러분은 오른쪽 무릎에서 사고 오른쪽 어깨에 팔아야 한다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식을 최저주가일 때 사는 것은 어렵고 최고 주가일 때 파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사서 오른쪽 어깨에서 팔자는 말은 주가가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상승하면, 즉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실적 상승 기대를 충분히 확인한 뒤 그 주식을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현재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정수리에서 어느 정도 하락하면 주가 하락을 견인하는 실적 우려를 충분히 확인한 뒤 그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확인한 후에 사고 확인한 후에 팔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투자니까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